자, 이동거리와 변이. 이동거리는 크기고 변이는 크기 플러스 방향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가 크기면 얘는 크기 플러스 방향이다.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다면 경로가 달라도 변이는 둘의 직선거리이기 때문에 같은 거 맞아요. 됐죠? 출발했다 제자리로 돌아오잖아. 직선거리 0이죠. 맞아요. 직선 운동이 아닌 경우라면 이동거리는 항상 길어요. 알았어요? 변이는 작고. 그래서 맞습니다. 이동거리가 0이면 어떡해요? 자, 이건요. 이동거리라고 한다면 직선 운동이 아니라면 움직였다는 가정이 드는 거죠. 그죠? 안 움직이면 똑같겠죠. 알겠어요? 다음 문제입니다. 이건 역시도 이동거리와 변이를 묻는 건데 이 총 이동거리가 150m 이동했겠죠. 그 다음 변이는 출발점과 도착점을 잇는 직선거리니까 50m가 정답이 돼서 3번이 정답이 될 겁니다. 다음, 자, 이 문제를 잘 봅시다. 비단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추워진 문제 말고 딴 것도 찾아볼 거예요. 0부터 6초까지는요 어쨌든 같습니다. 몇 미터? 위치를 잘 보세요. 10m 갔으니까 얘들이 직선 도로라고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얘는 같다라고 해석합니다. 0부터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 그러면 잘 봐요. 10m 갔다가 몇 미터를 돌아왔느냐? 6m를 돌아온 거예요. 6m를. 그러니까 0부터 10초까지 이동 거리는 16m가 돼야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이건 틀렸습니다. 0부터 10초까지 평균 속력 그랬으니까 10초 동안에 얼마를 집어넣어라? 16m를 집어넣어야 돼요. 1.6m/s니까 답은 기억 하나인데 잘 봅니다.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았을 때 이 그래프가 알려주는 정보가 있어요. 얘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요 지점을 체크할 수 있어요. 요 지점. 자, 결국 뭐냐? 여기는 속도는 여기도 플러스고 0부터 여기까지 여기도 플러스인데 계속 갔으니까요. 얘가 마이너스예요. 6부터 10초 사이가. 자, 가속도는 어떻게 찾을까요? 가속도는 말입니다. ST 위치와 시간 그래프에서 이참수 기울기요. 이 기울기가 바로 가속도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죠. 가속도도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이참수가 0보다 큰. 하지만 이 전체는 마이너스라.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보세요. 이기는 속도가 늘어날 거고 이기도 속도가 늘어날 거고 요 6초 사이만 속도가 감소할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 그래프를 그려준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다음. 자, 이 4번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보니까 이동거리를 찾고요. 이동거리 A, B 이렇게 왔는데 어차피 위치가 출발점, 도착점까지의 이동거리입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알았습니까? 얘가 어쨌든 간에 간 거거든. 그러니까 A와 B는 같다가 정답이에요. 이동거리 같고요. 변이도 같아요. 알겠죠? 왜? 직선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속도가 순간순간 다르다는 거죠. 평균 속력도 같습니다. 그 다음 C의 평균 속도 크기는 무조건 1이죠.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보세요. 시간과 속력, 속도 그래프로 바꿔볼게요. 속도 그래프로. 일단 10초를 쓰고요. 10초 동안에 B는 무슨 운동을 했다? 등속 운동을 했다 이거죠. 등속 운동. 그래서 이 면적이 얼마 나온다? 10m가 나오려면 얘는 속도가 1이어야 돼요. 1. 맞죠? 자, 근데 말이야. 지금 A 같은 경우도 등가속 운동을 했는데 이참수 기울기죠. 기호가 0보다 작죠? 그럼 힘이 마이너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프를 좀 이쁘게 그릴까요? 이 정도에서 그릴까? 이렇게. 이래야 돼요. 그래서 이거 나와야 됩니다. 2가. 그래야, 보세요. 얘 면적이 평균 속도, 우리 등가속에서 평균은 나중 속도, 처음 속도 더해서 2로 나눈 거잖아. 그래서 면적이 1 떨어진다고, 1. 알았어? 그러면
C는 어떻게 돼? A가 이거라면, A가 현재 이거고, B가 이거라면, 이제 C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C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도착점 10초 때 가장 속도가 빠른 건 C입니다, C. 접선 기울기. 알았어요? 그 다음에가 B고, A는 거의 0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 봐봐요. 몇 초 때 둘은 속도가 똑같다. 이 셋은. 몇 초 때 속도가 똑같을 것이다? 정확히 5초 때입니다. 5초 때. 5초 때 속도가 같다. 이런 걸 물어볼 경우도 있습니다. 자, 5번. 가속도 크기가 크면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도 크지요. 다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 차이다. 얘기했죠? 가속도라는 건 결과입니다. 누구 때문에 나타난다? 힘. 다음, 가속도가 0이면 속도는 일정하다라고 했죠. 사실 얘가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라고 했으니까 운동을 하는 물체니까 등속. 저기서 또 어떤 뭐 오류가 나올 수도 있겠죠. 총지도 0인데요. 이럴 수 있는데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라고 가정을 준다면 속도는 일정한 등속 운동을 할 수 있다.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같으면 속력은 당연히 증가하죠. 힘의 방향이 일치하니까. 정답은 나다. 4번이다. 자, 6번 문제. 자, 문제에서 4초일 때 가속도 크기를 물어봤는데 우리 직선의 방정 써볼까? VT 그래프는 무조건 직선 기울기는 무엇이고? 가속도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면적은 무엇이다? 변이 또는 이동거리, 거리 하자, 거리. 자, 그렇다면 얘를 직선의 방정식으로 쓴다면 몇 t? 4t 그래프다. 왜? 어차피 초음 속도 0이거든요. 이거 정지란 뜻이 정지.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다는 뜻이. 그래프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4초일 때 가속도는 몇 초일 때도 가속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4m/s 제곱이 정답이에요. 다음에 0부터 5초까지 그랬으면 이 이동거리는 등가속에서는 무슨 속도에다가 평균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는 건데 시간은 5초 주어졌고요.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하고 나중 속도를 더해서 2로 나눠라. 50m가 정답이에요. 3번이 답입니다. 됐죠? 다음 7번 문제 봅시다. 역시 우리가 딱 눈에 들어오는 건 얘예요.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거죠. 요거. 응? 그러면 등가속도니까 여러분들은 볼 것 없이 시간과 무슨 그래프에서 속도 그래프 직선이 나오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0초일 때 몇인가가 중요합니다. 1이에요, 1. 그럼 1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얘가 몇 초다? 2초다. 이때 속도 얼마다? 7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V는 몇 T 그래프? 얼마 증가했어요? 6 증가했죠? 3T. 이 그래프, 이 그래프. 그리고 3이 뭐냐? 가속도라는 거죠, 기울기. 요 일은 뭡니까? 처음 속도요. 다시 말하면 이 물체는 시간을 딱 측정할 당시에 1의 속도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얘는 가속 크기가 3입니다. 3. 자, 0부터 2초까지 이동한 거리 물어봤습니다. 요 구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면적이죠. 그러면 평균 속도 얼마에? 1 플러스 7 곱하기 2초가 되겠죠? 그래서 얼마가 납니까? 8. 이게 정답이죠. 8m. 됐습니까? 자, 3초일 때 속력 여기다 3 집어넣어봐요. 10 맞죠? 자, 근데 여러분 잠깐. 니들이 이걸 등가속이라 봤다면 잘 보세요. 얘 평균이 얼마 나왔다고요? 평균이? 4 나왔죠? 그럼 그땐 몇 초 때 순간속도다? 이해가요? 다시 말하면 이 그림만 딱 보고 0초에서 2초까지 총 이동한 거리? 그럼 1초 때 순간속도가 평균이에요. 그냥. 맞죠? 딱 가운데. 그럼 4 곱하기 2, 8. 됐습니까?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정답은 니은디귿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8번 문제 보세요. 이거 아까 지웠더니. 자, 여러분 일단 세 물체의 평균 속력 간은 어떻습니까? 같다.
평균은 같다. 왜 같은가 봤더니 이거였죠. 아까 또 그렸잖아요. 제가 10초 동안에 일단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게 누구였다? B였다. 이렇게 잡았을 때 이런 그래프가 나온 게 누구였다? 이게 A였다. 그 다음에 이런 그래프 나온 게 누구였다? 이 C였다. 이거 같았죠. 이렇게 평균 1로 똑같아요. 그 다음에 시각 T에서 이랬거든. T면 여기를 잡아야죠. 지금 10초 가까운. 누가 제일 빨라요? C죠. C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 B, A가 제일 늦더라. 그래서 순간 속도는 이게 정답이죠. 이해 갔어요? 자, 9번. 얘는 무슨 그래프입니까? 위치와 시간. 그러면 직선 기울기만 필요합니다. 직선 기울기. 그래서 이 직선 기울기를 본다면 0에서 10초가 제일 빨라요. 이거 얼마입니까? 10분의 6입니다. 10에서 20 사이는요. 10분의 잘 봐요. 2입니다. 6에서 4, 2m 또 이동했으니까. 여기가 10분의 4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0에서 10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6m가 답이에요. 6m까지 갔어요. 여기 다음부터 돌아왔죠? 운동 방향은 몇 초 때 바뀌었다? 10초 때 바뀌었다. 여러분, 운동 방향을 위치와 시간으로 물어보면 니들 눈이 두 개인지 보는 거예요. 두 개인지. 혹시 눈이 없는지. 그죠? 근데 운동 방향은 속도로 많이 물어봐요. 운동 방향은 뭐다? 속도다. 다시 말해서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거나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었을 때 우리는 속도,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힘의 방향은요? 가속도 방향. 힘의 방향. 자, 15초 때 속력은 했는데 15초 여기잖아요. 0.2. 얘가 답이에요. 속력이니까 기울기란 말이에요. 기울기. 알았어? 직선 기울기를 보셔야 됩니다. 직선 기울기는 0.2입니다. 15초와 25초 때. 15초와 25초 때. 둘 다 마이너스. 운동 방향을 묻는 건 둘 다 마이너스. 그래서 동일하다. 알았어? 다음 15초 때보다는 25초 때 15초 10분의 2보다는 25초 10분의 4가 그렇죠. 요게 정답이네요. 자, 5번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습니다. 알겠어요? 정답은 4번이에요. 자, 위치와 시간 그래프가 또 나왔어요. 자, 얘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직선 기울기입니다. 얘 얼마예요? 우리 이렇게 부르죠. 4m/s. 0부터 5초는 4m/s를 일정했어요. 그러면 여기는요? 이거죠. 마이너스 4m/s로 일정했다. 얘를 확실한 그래프로 보잖아요. 시간과 속력 그래프로 보면 미분이죠, 미분. 차수가 감소. 5초 때, 10초 때, 15초를 그렸을 때 여기는 속도가 얼마로 일정했다? 4로 일정했다, 이거요. 이해 갔어요? 그 다음 저 면적이 몇 미터가 나왔어요? 20 나왔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돌아갈 때 이 조건을 주셔야 돼요. 적분할 때는 초기 값을 줘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저 그래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5초 이후부터는 뭐냐? 마이너스 4죠. 이렇게 됩니다. 고로 돌아온 이동거리가 더 많아요. 이해 갔어요? 면적 40 나오겠죠? 40. 응? 여기부터 여기까지 얼마? 40이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40. 여기 마이너스 40. 됐습니까? 그래서 5초 때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이걸 봐도 속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고요. 돌아왔잖아요. 맞습니다. 10초 직전과 직후 일치입니다. 직전과 직후 다 마이너스라니까. 돌아오고 있는 방향. 그러니까 5에서 15초까지는 운동만 안 바뀌었어요. 저렇게 0을 지나간 건 기준점을 지나간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게 만약에 VT라면 요거 매우 중요해요. VT라면 부호가 바뀌니까 ST에서는 별로. 2초 때의 속력, 8초 때의 속력,
이거 조심하세요. 속도라고 안 했어요. 속력, 크기는 같다고요. 4로. 이해 갔어요? 정답입니다. 0에서 5초 동안 일정하죠. 정답은 기억지긋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1번. 이런 문제를 VT로 되게 단순하게 풀 수 있어요. 일단 이만이 있어야 되겠고요. 등가속도 운동. 그럼 여러분들은 시간과 속도를, 직선을 그을 준비. 자, 0초일 때 속도 얼마인가 봅니다. 5래요, 5. 그 다음 마지막. 얘가 20초 후에 이랬잖아요. 20초 후에 얼마다? 25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그래프를 그렸어요. 등가속이니까. 그래 놓고 다리를 구하래요. 면적이죠, 이거 다리. 그쵸? 이거 평균 얼마나요? 15. 거기다 20을 곱하면 300m가 정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12번. 직선도로에서 처음 속도가 18인데 브레이크를 밟아서 6초에 정지했대요. 그럼 이런 그래프죠. 봐요. 시간과 속도에서 처음에 18인데 몇 초 후에? 6초 후에. 이거잖아요. 그럼 얘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V는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3t 플러스 18이라는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맞죠? 그럼 이게 뭡니까? 3m/s 제곱이고 이거 뭐죠? 18m/s인데 바로 처음 속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가속도 크기는 3이고요. 이동거리 이 면적을 구해야 됩니다. 평균 얼마? 9m/s에 6세크를 곱하면 되겠죠? 53이 맞습니다. 자, 2초 때 속력 여기다 2 집어넣어봐요. 얼마예요? 12죠? 그러면 4초 집어넣어봐요. 6이죠? 12대 6 맞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음 13번. 딴 거 없어요. 빗면을 굴러 떨어지든 뭐든 얘가 무슨 운동이라는 게 중요하냐? 등가속이라는 게 중요하다니까? 문제를 읽어보면 A의 물체를 가만히 놓았다는 건 이때 V0는 0이라는 얘기예요. 알았냐? 그럼 우리가 VT를 그리면 얘는 이런 운동이다. 등가속 운동. 그잖아요. 등가속 운동 한다고 그랬으니까. 또 A죠, A. 그럼 어느 순간인가 P점이 있을 거고요. 그때 속도가 얼마다? 10일 거야. 어느 순간에 Q점이 있을 거고요. 시간 몰라요. 근데 그 속도가 얼마다? 20이다. 끝난 거 아니야? 지금 요 구간이 몇 미터란 얘기야. 저기 보니까. 15m란 뜻인데 요게 평균이 얼마냐? 15거든. 그럼 요 구간 시간 1초야, 1초. 15 곱하기 1이니까. 맞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어. 실제로 얘들이 가속도가 얼마냐를 구할 수 있거든. 자, P와 Q 사이에 시간은 1초고 속도 변 얼마 나왔어? 요거 나왔잖아. 그래서 얘는 뭐야? 이거야. 결국 V는 몇 T 그래프야? 이건데 10이 나오려면 T는 몇 초여야 돼? 1초라는 결론이 나오고 얘는 2초라는 결론이 나오니까 0은 A야. 끝났어. V는 10T 그래프라고. 물체의 가속도 10m/s 제곱이 정답이고 A에서 Q까지 이동거리 야 여기까지 찾아봐. 여기 A에서 Q까지 자 평균 얼마? 10 시간 2초 20m 틀렸죠? A에서 Q까지 이동한다는 물체의 평균 속도 0하고 20 평균 얼마야? 10 그래서 D군만 정답이다. 할 수 있겠어? 그죠? 자 14번 직선의 방정식 나타내봐라. V는 몇 T? 몇 T? V는 2T. 그렇죠. 플러스 얼마? 2. 이겁니다. 0초일 때 속력 당연히 2m/s고요. 여기 써 있잖아요. 2초일 때 속력 여기다 대입해봐요. 6 나오죠? 가속도 2 나오죠? 0부터 4초까지 평균 해봐요. 그래요. 됐죠? 그러면 0부터 4초까지 이동거리 6 곱하기 4 24m죠.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잘했어요. 다음. 비가 별 뿌려가지고 그런 거지. 자, 속도가 10인 물체가 5의 일정한 가속도로 직선 운동하는데 일정한 가속도니까
시간과 속도 써놓고 처음 속도 10 써놔 이렇게. 그러면 얘는 그래프 어떻게 그리지? 괜찮아. V는 몇 T? 이 그래프야 이 그래프. 5T 플러스 10. 그쵸?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본다면 4초 집어넣어봐요. 4초 때 얼마 나와야 돼요? 30 나와야 되죠. 그래서 4초 후의 속도의 크기는 30이 정답입니다. 다음에 변이 여러분 요거 평균 얼마예요? 20. 결국 2초 때 20이라는 얘기고요. 80 나오겠죠? 20 곱하기 4니까 이렇게 풉니다. 됐어요? 자 16번 이거 수업 시간에 한 거지 기억나냐? 얘들아 봐봐. 학교에서 집이 멀어 집에서 학교가 멀어 똑같지? 네. 갔다 왔으니까. 근데 갈 때 6이고 올 때 2래. 몇 미터로 맞출래? 3m. 나쁜 사람아. 6미터 맞추면 되지 뭘 그럼 어렵게 맞춰. 그래 안 그래? 그냥 가는 길이 6미터고 오는 길이 6미터잖아. 얘 1초당 6미터가 얘는 1초당 몇 미터가? 6미터 가려면 몇 초? 3초. 그럼 이거하고 이거 더해봐. 4초분의 6m 12m. 그치? 그럼 얼마가 답이야? 이게 평균속력 구한 거잖아. 했었잖아. 야, 기억해봐. 니네 수업시간에 했던 게 이거잖아. 기억나냐? 뭐 A에서 B까지 가는 동안에 P가 중간이야. 요거 이렇게 기억나지? 이거 몇 미터로 놀래 거리? 6m. 그래. 그러면 얘 몇 초 걸리겠어? 2초. 얘는 1초. 그러면 3초분의 12m인데 4 나오잖아요. 그럼 3번이네요. 그렇지. 이걸로 따지면 저게 답이겠지. 금방 풀리는데 놓치니까. 알았냐? 어렵게 보지 마. 알았어? 물리는 되게 쉽고 간단하게 풀려야 돼. 그래야 머릿속에 타타닥 정리가 되지. 공식으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얘기해. 속도라는 건 뭐 더하기 뭐라고 그랬어? 속력의 크기 더하기 뭐라고? 방향이거든.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속도가 변한다는 건 얘가 변하는 것도 있지만 얘는 일정한데 얘가 변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런 운동이 회전운동이에요. 회전운동. 쌤이 그 얘기했다. 이렇게 원운동을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데 우리 몸이 치우치면 그 힘이 있다고 그랬어. 분명히. 이거 봐봐. 이걸 일정한 빠르기를 회전하잖아. 그럼 우리 몸 밖으로 치우친다고. 알겠어요? 아래로도 내려 당겨지는 힘도 있고요. 물론 회전 운동을 할 때는 속력은 일정할지 모르지만 뭐가 바뀐다?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 몸이 흔들흔들 한다고. 알았어요? 그래서 봐요. 속력과 운동방이 모두 변하는 걸 찾으랬으면 얘는 안 되죠. 속력은 일정한 거니까. 그럼 얘는 모두 바뀌잖아. 바이킹은. 네. 느려졌다 빨라졌다. 또 하나 얘는 속력은 빨라지는데 방향이 안 바뀌죠. 정답은 얘 하나입니다. 요렇게. 이해 갔어요? 18번. 자, 이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A는 등속도 안 돼요. 속력은 동일하지만 방향이 바뀐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 얘를 일정하게 돌리면 여기에 니들이 앉아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바깥쪽으로 쏠리겠죠. 뭐가 존재합니까? 안쪽으로. 구심력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구심력. 그래서 밖으로 튀어나가려는 힘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원심력. 그게 관성력의 일종입니다. 아셨어요? 다음. B는 운동 방향과 속력이 모두 바뀐다. 당연하죠. 포물선 운동이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 C는 올라가면 속도가 느려지죠. 내가 얘기했잖아. 느려지든 빨라지든 가속도가 존재하면 힘이 있는 거다. 알겠냐? 얘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가는 운동 방향 저 플러스 쪽인데 직선 방향으로 힘이 중력이 반대 방향이잖아. 속도가 변한다. 알짜명 아니에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19번. 얘는 두 가지 운동을 반복하고 있어요. 얘를 그대로 바꿔볼게. 지금 보면 이 그래프 자체를 보잖아. 시간과 가속도로 바꾸게 되면 요거 2초, 요거 3초로 내렸을 때 결론적으로 얘 기울기가 얼마 나와? 4 나온다는 거지. 이 기울기가. 4 이렇게 쓴다고. 4 이렇게 그래프로. 자, 그러면 여기 2부터 3초 사이 얼마 나와? 8 나오죠. 마이너스 8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가냐? 그래서 만약에 니들이 얘를 바꾼다면 적분이잖아. 조건 꼭 붙여줘야 돼. V0는 얼마로? 0으로 조건 잡아줘야죠. 자, 그럼 이것도 ST로 바꾸고.
2초, 3초. 대신 바꿀 때 역시 조건이 S제로는 0이다라는 조건을 잡아줘야 돼요. 이 면적 얼마 나옵니까, 면적? 8m 나오죠? 자, 여기 8m 갑니다. ST니까 이동거리. 요 면적 얼마 나와요? 4m 나오죠? 12m 갑니다. 그래서 얘들은 계속 가요, 앞으로. 여길 지나면 운동방이 바뀔 건데, 아직 안 바뀌었어요. 그래프는 뭐가 나오냐? 이거 기울기 0보다 크잖아. 이차함수잖아, 이차함수. 그럼 이렇게 0보다 큰.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기울기가 0보다 작잖아. 이렇게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해 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2초 때 뭐가 바뀐 거예요? 이차함수 기울기가 바뀌었잖아. 힘이 바뀐 겁니다. 이 그래프에선 2초 때 힘이 바뀌었다. 그래서 운동만이 바뀐 건 없다. 1초일 때 4고요. 0초부터 3초까지 평균 속력 물어봤어. 이거잖아. 직선 기울기가. 3초 때까지 12m. 맞죠? 4m/s. 맞아요. 그래서 기억 디귿이 정답이 됩니다. 자, 20번. 자, 이것도 그래프로 그리면 보여요. 시간 t는 0일 때 점 p를 2m/s의 속력으로 2의 속력으로 지나갔어요. 등가속이에요, 그죠? 등가속 직선 운동. 자, 2초 때 이랬습니다. 2초 때. 그 다음에 5초 때 잡혀있어. 5초 때. 근데 5가 빨랐죠. 그 아래서 속도가 얼마라고요? 이렇게 씁니다. 2v. 얘는 v.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단순하냐? 등가속이니까 어느 구간이 어때요? 속도 동일하겠죠. 그럼 0에서 2의 기울기든 0에서 5의 기울기든 똑같겠죠. 기울기는. 그럼 0에서 2 기울기 찾아봐요. 2분의 v-2잖아. 이것은 5분의 2v-2잖아. 그럼 넘겨. 10은 이거죠. v는 얼마예요? 6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P와 R 사이 거리 이거 찾으라는 얘기인데 여기가 얼마입니까? 12잖아요. 2하고 12의 최소 평균이 얼마예요? 7 나오죠. 7 곱하기 5 35m가 정답이 됩니다. 이해 갔어요? 오케이. 자,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이야. 이쪽 역학 시스템에서 아이고 힘들어. 힘이 나타나고 그리고 물체의 운동이 나타날 때 이거에 대한 정의가 있어. 운동에 대한 정의는 어떤 정의로 나오냐면 바로 운동 법칙이라는 것을 세운 사람이 있거든. 기납적 탐구로 바로 뉴턴이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고전역학의 기틀을 만든 사람이야. 운동을 한다면 물체가 운동을 하는 물체라면 자신이 만든 만유 인력을 통해서 운동 법칙을 정립을 해. 이 사람이 첫 번째 법칙으로 얘를 끌어들여. 자기가 발견한 건 아니야. 갈릴레이가 발견한 거야. 관성이라는 법칙을. 이건 운동량, 충격량에 가서 또 배울 거다니. 그러니까 얘는 무엇이냐면 이런 경우야. 이런 경우 두 가지밖에 없거든. 이거거나 이거거나. 자, 두 번째 법칙이 뭐냐? 두 번째 법칙은 힘이 있으면 속도 변화가 따라온다는 힘과 가속도 법칙이야.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질량과 가속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F는 MA다. 얘가 킬로그램이고 얘는 미터/세크 제곱인데 이들은 뉴턴이란 단위로 나타난다. 이런 걸 정의한 사람이지. 자, 요거는 수많은 물리학자들이 다 실험을 통해서 정립해 놓은 거야.
자, 마지막에 자기 활용 점정을 자기 거로 찍어. 바로 작용과 반작용이야. 실질적으로 뉴턴이 이걸 발견한 거야. 이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만유 인력을 갖고 설명을 한 건데, 뉴턴 하면 여러분들 알 거야. 사과. 그치? 이 사람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로 이 세 개의 법칙을 정립한 거야. 그가 접근한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라는 거야. 이 사과가 있는데 이 사과가 떨어지는 거지. 이거 누가 당기는 거냐? 지구가 얘를 당기는 거다. 그렇다면 누구도, 사과도 지구를 당기는, 만물은 서로 뭐 한다? 당긴다. 이거를 발견한 거야. 자, 그럼 이 사람이 발견한 건 뭐야? 힘이야, 힘. 과학자들은 힘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는 몰랐던 거지. 힘을 주면 가속도가 있고, 또 질량이 작으면 똑같은 힘을 줘도 가속도가 크고, 이런 걸 발견한 거지. 도대체 힘은 어디서 기원이 됐고 그 힘을 정의할 뭐가 없었는데 뉴턴이 찾은 거야. 그래서 봐. 사과 떨어져. 떨어지는데 이 사과가 엄청 빠르게 떨어지는 거야. 뭐를 받으니까? 힘을 받으니까. 그지? 그래서 지구가 사과를, 그러면 우리는 작용점이 여기에 있다고 보는 거, 목적어. 알았어? 그래서 힘을 이렇게 쓴다. 지구가 누구를? 사과를, 작용점을 뒤에다 두는 거야, 이렇게. 그렇다면 반대로 누구도, 사과도 누구를 당겨? 지구를 당기는 거지. 두 힘의 크기는 동일하다. 이게 작용과 반작용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여기에 질량을 가진 A가 있고 여기에 질량을 가진 B가 있다 쳤을 때 이렇게 당기는 힘을 뭐라고 정의하자? B가 A를 당긴다. 이렇게 당기는 힘을 뭐라고 정의하자? A가 B를 당긴다. 자, B가 A를 당기는 힘은 A가 B를 당기는 힘과 같다. 그리고 힘은 반대다. 작용점은 서로 다른 곳에 있다. 그래서 합력은 할 수 없다. 합력은. 그러니까 힘의 정의를 처음 한 사람이지, 이 사람이. 그래서 사과가 이렇게 힘을 받으니까 등가속 운동을 하는 거지. 이게 필요했던 거야. 자, 두 번째 문제야. 서로 당기는데 얘는 가만히 있는 거야. 지구는 가만히 있고 사과만 당겨줘. 이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한 거야. 자, 동시에 동일한 힘을 받지만 얘는 질량이 워낙 커서 얘의 관성을 깨트릴 수 없는 힘이다 이거지, 이 힘은. 그래서 얘는 멈추고 얘가 당겨줘 온다. 이게 설명이 된 거야.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걸로. 그래서 이 사람은 만유 인력이라 해가지고 이런 공식을 얻어내. 자기가 얻어낸 상수에다가 거리 제곱에 두 물체의 질량 곱으로 저걸 정의하지. 이 공식을 갖고 만약에 지구로 가져오잖아. 봐라. 이 사과의 질량을 스몰 m, 지구의 질량을 라지 m으로 잡아보자. 그럼 저 만유인력은, 자, 이 지구의 반지름, 이게 중요한 건데 이 거리잖아, 거리. 근데 사과나무하고 이 지표 높이하고 저 지구 반지름하고는 진짜 발가락의 벼룩, 세 발의 피, 뭐 이 정도라 그냥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야. 지구의 반지름으로. 그지? 제곱분에 이렇게 되는 거야. 지구 반지름에 제곱분에 지구의 질량 곱하기 사과의 질량으로 정의를 하는데, F는 ma에 따르면 물체가 떨어지는 가속도, 갈래가 피사이사탑에서 떨어뜨리지. 물론 실험을 할 때
만 몇천 명인가 운집했었대. 아, 그때 인구로 따지면 거의 엄청 많은 인파가 모인 거야. 그 사람이 유명한 과학자니까. 뭐가 먼저 떨어졌을까? 무거운 게 먼저 떨어졌어. 무거운 게. 그 사람들이, 으유, 같단 말이야. 근데 공기에 저항이 있다면 무거운 게 먼저 떨어져야 돼. 종단 속도라고 있어. 물체가 떨어지다가 공기의 마찰력을 받아서 등속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그 시간이 무거운 게 조금 시간이 길어. 그래서 많이 떨어져서 등속 운동을 해. 질량이 가벼운 놈은 금방 등속 운동 시작하고. 그러면 당연히 종단 속도가 큰, 질량이 큰 놈이 먼저 떨어져.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알고 싶어 한 게 아니라 그 시간차를 통해서 만약 공기가 없다면 둘은 동시에 떨어진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야, 자기 혼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가십거리로 본 거지. 오, 뭐, 소문도 났겠지, 뭐. 동시에 떨어진대, 뭐, 헛소리 하고, 막. 이론적인 얘기하고, 막, 다른 쪽으로. 그럼 걔는 다른 방식으로 떨어뜨렸는데 그냥 별로 차이가 안 났어. 거의. 자, 그러면 그렇게 떨어진 게 F는 MA에서 뭐라고 정리되냐? 그 사람들 그거 보니까 G야, MG. 차가가 떨어지는 힘을 재니까 저렇더라고. 그럼 만유력이나 힘이나 같은 거잖아. 그죠? 어차피 이렇게 떨어지는 힘도 이 중에 하나 아니야. A가 B, B가 A. 그러니까 이 지우더라. 뭘 의미하지? 지구상에 떨어지는 물체라면 자신의 질량과 무관하다는 거야. 알았냐? 그래서 봐. 이 공식에 따르면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그 값에 유도된 이 중력가속도라고 하는 힘은, 가속도는 그 행성의 반지름의 제곱, 그 행성의 질량에 비례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자, 이게 누구야? 달은, 알았어? 여기를 가속도 G라고 하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되더라는 거지. 가속도가. 그럼 여기보다 여기가 무게가 적게 나간다. 여기서 50cm 점프를 해, 여기 가면 3m를 뜬다는 거야, 점프를. 알았어? 그런 차이. 결국 이 공식에 의해서 이런 차이가 나왔다, 이런 얘기지. 알겠습니까? 자, 거기에 있는 얘기들이 160쪽에 있는 얘기들이 지금 선생님이 한 얘기야, 다. 이런 식으로. 중력 가속도라는 건 절대 질량과는 상관없다. 이런 얘기다. 그러면 저렇게 중력 가속도를 갖고 떨어지는 물체는 말이야, 무슨 운동을 할까? 자, 우리가 이런 걸 한번 볼까? 위에서 물체를 톡 그냥 놔서 떨어뜨리는 운동이야. 그럼 모든 물체는 가속도가 똑같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걔를 이렇게 불러. 자, 자유낙하 운동의 조건이 뭐냐? 이거야. 자유낙하란 이렇게 조건을 주는 거야. 놓은 거야, 그냥 놓는 거. 근데 얘는 이 조건을 꼭 성립해야 돼. 모든 물체가 질량과 무관하게 가속도가 G다야. 이게 중요한 말이야.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이거. 시간과 속도가 이거라는 거야, 이렇게. 이게 자유낙하야. 이 G를 가끔 이렇게 주거나 혹은 이 G를 이렇게 주거나 하거든. 이렇게 주면 V는 10T라는 그래프고, 이렇게 주면 V는 9.8T 그래프야. 이 그래프가. 그러면 만약에 얘라고 생각해 봐야 되라.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지표에다가 여기서 자세가 보이시죠? 자유낙하를 시킨단 말이야. 요 H라는 높이가 면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면적이. 알았어? 그럼 대입해 볼까? 야, 2초면 요 속도 얼마일까? 22죠?
면적 얼마 나와요? 20m 나와요. 아, 이거면 2초면 요거 높이 20m. 이런 식으로 찾는 거지. 물론, 뭐,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 3개의 공식이 있어. 알았냐? 학교 선생님이 알려줬냐? 그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 공식이냐면, 잘 봐, 이건. 참고다. 우리가 시간과 속도를 놨을 때, 봐봐. 이게 V0고, 이게 등가속 운동이잖아, 이게 등가속. 얘 직선의 방식 어떻게 쓸까? 직선의 방식. 이렇게 쓴다니까? 이게 일본 공식이야, 일본. 직선의 방정식이. 이해 갔어? 그런데 봐. 이동거리 어떻게 구해? 2분의. 이렇게 구하지? 요걸 뭐 한 거? 응용을 한 게 얘란 말이야. 자, 여기 1번 공식이야. 자, 2번 공식은 얘를 모를 때야. 어떡하냐고? 요거 집어넣으면 돼. 얘 대신 여기다 집어넣어. 알았냐? 그러면 뭐가 되냐? 2분의 이렇게 되는 거야. V0 플러스 여기에 AT 플러스 V0가 들어가는 거지. 곱하기 T인 거야. 이걸 정의를 풀어내면 여기 S잖아. 여기 이동거리. S는 이 공식이 나와. 이 공식이. 알겠어? 자, 세 번째 공식은 뭐냐면 똑같이 S 구하는 공식인데 얘를 모를 때 T를. 그럼 이걸 또 여기서 바꿔. 자, T는 이렇게 되거든. A분의 V-V0가 되잖아. 여기서 집어넣어봐. 2분의 V0 플러스 V 곱하기 T 대신에 A분의 V-V0를 집어넣으면 인수분해 공식에 의해서 얘들은 뭐가 나와?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 돼. 이렇게 2AS 넘어가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등가속도 공식에 의거해서 이 공식을 만들어 놓고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풉니다. 이게 역학이야. 근데 선생님이 최대한 니네한테 맞추려고 그래프를 푸는 거 보여준 거야. 결국 이 얘기야, 이게. 근데 그래프가 훨씬 빨라요. 그러면 자유낙하는 이 공식에 의거 어떻게 변할까요? 식이. 이렇게 바뀐다라고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거야. 자유낙하는 1번 공식은 V는 GT고 이렇게. 왜? V0가 0이니까. 2번 공식은 S 대신에 높이 하이트를 쓰는 거야. 근데 어차피 이게 0이잖아. V0T가 자유낙하 0이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3번 공식은 EGH는 여기다. 이거다. 그래서 나중속도 V는 루트 EGH로 구할 수 있지 않은 이런 식의 공식이 의도야, 그냥. 하지만 너희들 이거 그래프를 딱 그릴 줄 알지? 게임 끝이야. 그래프가 그려지면 끝이라고.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자,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지? 가속도가 10으로 일정해. 가속도는 왜 생긴 거야? 힘. 누가 작용한다? 중력이. 일정한 중력이. 어디로? 연직 아래 방향으로. 그러면 운동 방향도 연직 아래잖아. 그래서 속도가 늘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야. 알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160쪽에 있는 질량이 다르더라도 얘는 이렇게 떨어집니다. 높이까지 다 봤단 말이야. 이제부터 봐야 될 운동이 뭐냐?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그러니까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 이것이 일치하는 놈이 있다, 그렇지 않다. 두 가지 운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일까? 속도의 크기도 바뀌고 방향도 바뀌는 포물선 운동을 볼 거야. 선생님이 여기다 예를 들어볼게. 자, 자유낙하라는 건 어느 방향이라고? 지구촌 방향. 그래, 이거 수직이라고 한단다. 알았지? 근데 운동 방향이 수직인데 뭐 또 수직이야? 힘의 방향도 수직이야. 다시 말해서 수직인데 이게 물체의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일치하는 거라고. 이게 자유낙하라니까?
이 힘이 누구라고? 중력이야, 중력. 이게 중력. 그럼 자유낙하를 보자고. 자유낙하의 물체를 하나 봤더니 얘가 1초쯤 후에 이 정도의 속도를 갖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 왔어. 얘가 1초가 지나니까 또 2초 정도 됐겠지? 그래서 이 정도 빨라졌어. 3초 정도 되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 왔어. 이런 식으로. 옆 삐졌냐? 약간 옆으로 삐진 것 같긴 하지. 이쁘게 그리자. 이러고도 똑같이 그린다? 옛날에 그랬어. 딱 그러고 또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이 지표에 떨어졌다고, 이렇게, 지표에. 됐어? 이게 자유낙하야. 여기에 수평을 하나 던져보는 거야, 수평. 중요하다. 얘를 이렇게 던져본 거야. 뭐로? 이렇게 V0로. 알았어? 그럼 이 물체는 어디에 가 있냐는 거지, 1초 후에. 자, 얘를 던지는 순간에 이게 작용하겠지. 자, 요거 봐봐. 연직 방향은 자유낙하를 하는데 얘가 수평 방향이 속도가 있는 거야. 둘의 합을 구하는 거지. 구하면 이렇게 온다는 거야, 물체가. 이런 식으로. 벡터의 합으로. 알았어? 그러면 요 높이의 공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아, 높이는. 근데 연직 자유낙하보다는 옆으로 좀 삐졌지. 그러니까 떨어지는 동안에 수평의 움직임도 나타난다는 거야. 다시 여기 왔어. 자, 이 수평 방향으로 이 공이 부스터를 쏘거나 그러진 않잖아. 힘이 없다고. 그럼 또 뭐야? V0야. 그런데 이 자유낙하 수직 방향으로 속도가 커지잖아. 수직 성분은. 어디? 여기에 맞게. 이렇게. 커지잖아. 그러면 공은, 이 물체는 여기 있다는 거야, 여기. 둘의 합력. 알았어? 이렇게 온다는 거지, 합력으로. 알았어? 자, 다시. 얘는 이 방향에 왔을 때 또 속도가 V0야. 그지만 수직 방향의 속도는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되면 물체는, 자, 요 벡터의 합만큼 늘어져서 여기에 물체가 위치하고 얘는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 갔냐? 자, 그렇다면요. 나는 얘를 그려보겠어. 얘를 이렇게 얘기할게. 수직성분. 무슨 운동? 자유낙하야. 등가속이지. 맞지? 그래프 어떻게 나온다고? 이렇게 나와. 그려지고 이거야. 됐죠? V는 10T든 V는 9.8T든. 그런데 수평 성분은 뭐냐는 거지. 얘는 등속도 운동이더라는 거야. 결국 그래프가 이렇더라는 거지. 그럼 저게 뭘 말하냐는 거야. 이거야.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뭐가 존재할 거야? 얘가 존재하죠. H. 여기가 H라고요. 이 면적이. 알았어요? 이해 가죠? 그럼 저걸 통해서 우리가 뭘 구합니까? 요 시간이 구해지겠죠, T가. 맞죠? 그러면 그 시간 T가 여기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시간 T가. 요게 여기로 결정이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 면적 구할 수 있잖아요. 됐어요? 그 면적이 뭐냐? 이거더라는 거예요. 잘 봐. 얘가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지, 자유낙하 이렇게. 요 지점으로부터, 요 지점이죠, 그러니까. S. S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동거리. 그러니까 자유낙하를 하면 여기 떨어질 건데, 알았어? 수평으로 던지면 좀 더 멀리 앞쪽으로 가서 떨어지는데 똑같이 떨어진다고요. 자유낙하 하는 애랑은.
어차피 지표면에 도달한 시간은 이물체나 높이가 같다면 동일하게 떨어집니다. 만약에 이 시간을 좀 더 늦게 하고 싶다 이렇게 던지면 돼요. 위로 던지면 올라갔다 내려와서 떨어지겠죠. 이렇게 수평으로만 던지면 돼요. 그럼 더 빨리 떨어뜨리면 아래로 집어 던지면 되죠. 그럼 빨리 떨어지죠.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문제는 무조건 수평으로 던지는 거야. 수평으로. 그럼 잘 봐요. 이 S를 키우려면 이 자연낙하 지점으로부터 좀 더 멀리 가서 떨어지려면 V제로를 키우면 되죠. V제로를 계속 키우는 거야. 키우면 얘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더 키우면 무한히 가서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럼 어떤 경우가 생길까? 지구를 한 바퀴 돌 수도 있죠. 왜? 무한히 속도를 빠르게 하면 돈다고 당연히 돌겠지만 무한히 빠르게 던졌다간요, 여러분 지구를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경우가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속도냐면, 지구는 8km를 가면 꺾여요. 이거 지오이드라고 하거든요. 가서 꺾인다고. 다시 말해서 막 지구 가다가 8km를 지나가면 이렇게 꺾여요. 이렇게. 옛날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래서 만에 하나 여러분 항구가 있는데 배가 출발하잖아. 배가 출발하면 돛담배 배가 딱 사라질 때가 8km 지점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다면 이거죠. 초당 8km의 속도로 던지잖아요. 실제로는 7.9 정도 되는데, 그러면 던지면 얘가 떨어질 때쯤 다시 평면이 이어져요. 그럼 또 날아가요. 떨어질 때쯤 또 평면. 이게 계속해서 한 바퀴를 돌게 된다. 이걸 제1우주속도라고 하고요. 일반적인 이런 제1우주속도를 갖는 애들이 인공위성이에요. 인공위성. 지표에서 이 속도를 내잖아. 다 타. 왜? 12km 안쪽에 모든 공기가 다 몰려있잖아. 대륙권 안에. 그래서 인공위성은 이 속도를 내려면 고도가 몇 킬로 정도 되냐면 300km 이상. 지금 지구의 인공위성은 300에서 400 사이에 다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공기가 희박하니까 얘들이 돌아도 충분히 돌 수 있겠죠. 뭐 인공위성의 종류마다 다른데, 우리 하늘에 떠 있는 통신위성, 무궁화 같은 애들이 통신위성이에요. 걔도 연료가 있어야 됩니다. 왜요? 지구랑 같은 속도로 돌아야 되니까. 굉장히 빨리 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3시간마다 지구 한 바퀴를 도는, 이게 이제 뭐 첩보위성이거든요, 사실. 그 명분은 우주 관찰위성이에요. 그거 관찰하겠어요? 렌즈를 저 우주로 돌리겠으니까 땅으로 돌리죠. 그래서 땅 3시간마다 한 바퀴 돌면서 전 세계를 다 볼 수 있어. 왜? 얘는 제자리에 돌기만 해도 지구가 돌아주잖아, 싹.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앞에 사람이 이렇게 삥 돌면 다 볼 수 있잖아, 전신을. 그런 거랑 똑같은 원리야. 알았죠? 자, 여러분. 포물선 운동이라는 게 여러분, 이거 딱 반짝만 잘라놓은 건데, 실제로는 어떤 운동인지 아세요? 포물선 운동은 이런 운동을 포물선이라 해요.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포사체 운동이라고 하는데, 대포가 이쁘게 생겼어요. 포탄을 빵 쏩니다. 포탄. 그러면 이 노란색의 수평 방향은 포탄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 등속 운동이에요. 중력은 수직으로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변하냐면 얘가 변합니다. 이게 요렇게요. 그럼 포탄의 위치는 어디다? 돌의 합임. 여기다. 이게 포탄의 위치가. 쏘리. 처음부터 이렇게 나가면 되게 낮게 쏘겠다. 야, 처음에는 좀 세게 쏘자. 빵.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포탄은 이렇게 날아가요. 기울기 안 맞는다. 요렇게, 요 정도 잡자. 포탄 여기 있어. 근데 이걸 실제로는 포탄이 이렇게 날아간 건데, 그지? 이걸 수평성분과 수직성분으로 분해를 한다고 그래. 이 파란색을 분해하면 수직성분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근데 이 노란색은 성분이 안 변하더라는 거야. 힘이 없으니까. 등속운동을 하는 거지. 이 빨간색이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이렇게. 왜? 아니,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분석을 해보니까 포탄이 이 정도 날아가는 걸 분석을 하니까
이 수평거리는 그대로인데 간격차가 수직거리가 자꾸 줄더라는 거지. 왜? 누구 영향을 받아 얘는? 중력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결국 저 높이까지 갔는데 이렇더라는 거야. 연직 성분의 속도가 없어. 0이 돼. 자, 이 다음부터 여기 왔어. 그럼 얘는 수평 성분은 그대로인데 포탄이 여기 와 있는 거지. 여기 와 있어. 여기. 왜 그런가 봤더니 이 파란색 성분이 나타나려면 이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연직성. 이게. 알겠어? 그래서 봤더니 이 포탄이 또 어딨나 봤다고. 그랬더니 이 포탄이 요쯤 있는 거야. 요쯤. 얘랑 같은 높이에요. 여기. 봤더니 얘는 그대로고 누가? 얘가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식으로. 그래서 포탄이 이렇게 날아간 거야. 이렇게. 자, 이걸 보면 올라갈 때는 빨간색 성분이 자꾸 줄어. 힘과 운동방이 반대라. 그래서 수직 성분이 줄기 때문에 포사체 운동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다라는 걸 지금 알려주는 그림이야. 뭐 말인지 알겠어? 저 빨간색이 뭐다? 수직 성분이 걔가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저렇게 되는 거야. 알았니? 노란색은 수평 성분인데 무조건 등속 운동이야. 수평 성분은. 그 얘기 여러분들 161쪽에 써 있어. 알겠냐? 161쪽 꼭대기에 보면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해가지고 수직 성분은 이걸로 구하고 수평 성분은 이걸로 구하면 되는데 이걸로 시간을 찾아서 여기다 갖다 대입하면 수평 이동 거리가 나온다는 거야. 알았니? 자, 거기 중간에 그림이 뭔지 알아? A가 떨어지고 B가 떨어지지. A는 무슨 운동하고 자유낙하 운동하고 B는 포물선 운동하지. 둘이 높이가 같다면 동시에 떨어져. 무조건. 근데 왜 B는 좀 더 멀리 가서 떨어지느냐? 그건 수평 성분이 좌우하는 거야. 수평 성분의 속도가 크면 더 멀리 가서 떨어질 수도 있어. 시간은 동일하고. 간혹 이런 문제가 있다. 간혹 이렇게 두 개를 놔. 이렇게 물체를. 그리고 여기다가 이쪽으로 쏘고 얘도 여기로 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어디서 만날 거냐 뭐 이런 거잖아. 이해가? 가다 언젠간 수평이 똑같으니까 땅 쏘면 둘이 만날 거 아니냐. 요 속도가 클수록 알았어? 더 멀리 갈 수 있잖아. 일찍 만나. 이 속도가 자꾸 작잖아 서로? 그럼 좀 더 많이 떨어져서 만나. 그럼 만나는 건 뭐가 좌우한다? 얘 속도야. 수평 성분 속도 서로. 수평 성분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공 던져보자. 가장 빨리 만나게 하려면 정면을 향해 던지는 거야. 똑같이. 그럼 딱 만나면 약간은 떨어지겠지만 그게 제일. 그런데 이렇게 던지고 너도 이렇게 던져버리면 쭉 떨어져 저 아래에서 만나. 알았어요? 그걸 내는 문제도 있어. 알았지? 빌빌 존다. 자, 거기 161쪽에 그림 한번 봐봐. 그림. 자로 얘를 튕기잖아. 그지? 하나는 포물선 운동을 시키고 하나는 자유낙하 운동을 시키는 그림이야. 그림이. 이해가냐? 다시 봐봐. 거기 뭐 A는 밑으로 떨어지지. 오른손으로 당기잖아. 자기 몸 쪽으로. 그럼 B가 포물선 운동을 하게 돼. A는 제자리에 떨어지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도 A, B는 동시에 떨어진다. B만 좀 더 멀리 가서 떨어지겠죠? 연직 성분이 그렇다는 뜻이고. 넘기시고요. 자, 페이지 164쪽으로 가봅시다. 자,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물체의 원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물체의 원운동. 이걸 제1우주속도라고 했죠. 포물선 운동에서 멀리 떨어지는 건 어느 성분이 좌우한다? 수평 성분이에요. 높이가 같으면 어떤 수평 속도로 우리가 물체를 던지든 동시에 떨어집니다. 근데 수평 성분의 속도를 계속 키우면 적어도 얘가 8km 정도까지 날아갈 때 속도를 키운다면 얘는 안 떨어지고 돈다는 거야. 한 바퀴를. 왜? 지구가 둥글어서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속력 비교를 본 건 C가 제일 멀리 가 떨어졌잖아요. 그죠? C가 제일 멀리 가 떨어지고 B가 그 다음 A가 수평 성분 속도 누가 제일 크다? C가 제일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뉴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높은 산에서 포탄을 쏘잖아요. 그럼 지구를 한 바퀴 돌 거라고 생각한 거야. 알겠어? 달도 그런 우주 속도로 돌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했어요? 달은 원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지구를 향해 떨어지는 운동을 하는데 무한히 떨어지지 못하는 운동을 하는데 이런 명언을 남겼죠. 지구를 향해 끊임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달은. 근데 못 떨어지는 거죠. 계속 떨어지고만 있는데 영원히 떨어지는 운동을 하는 거죠. 아셨어요? 자,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물체의 원운동이 아주 밑에 그림을 보시면 달은 자, 일정하게 지구 주위를 돌고 있지만 방향이 계속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건 뭐가 존재한다?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 지구의 중력. 인공위성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위성도 원운동을 하지만 속도는 8km 이상의 속도를 내고 있지만요. 그죠? 얘들 속력은 일정하잖아요. 방향이 바뀌는 원운동을 하게 된다. 그럼 결국 얘들이 원운동하는 이유는 뭐다? 중력입니다. 중력. 구심력인 중력이 존재해서 달도 인공위성도 그렇게 돈다. 원운동은 여러분 등 속도 운동이 아닙니다. 등 속력 운동은 될 수 있어요. 속력이 일정하다면. 운동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분명 얘는 힘이 있는 그냥 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개념 확인 문제 한번 보자. 1번 중력에 대한 설명입니다. 물체 사이 거리가 멀다면 거리잖아, 거리. 여러분 당연히 중력은 약해지는 거 맞아요. 기억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표에서 고도로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지구 반지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6,800, 됩니다. 키로가. 근데 실제로 여러분 그 대기권의 높이가 1000km라고 해요. 1000km. 하지만 대부분의 공기는 12km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80km 이상이면 공기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인간이 측정하는 높이에서는 중력이 거의 일정하다고 보면 돼요. 하지만 만유인력 공식에 의하면 거리가 멀면 중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니은 물체가 서로 떨어져 있으면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작용반작용이 의미되잖아요. 그죠? 작용합니다. 지표면 근처에 놓인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봐봐요. 동그라미 쳐봐요. 사과가 지구를 당긴다면 지구도 사과를 당기겠죠? 이게 작용반작용이에요. 그래서 디귿은 맞다. 2번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물체가 중력만을 받으면 낙하하는 운동이 자유낙하 맞아요. 두 번째, 지표면 근처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G로 일정합니다. 근처란 말을 붙여놨잖아요. 80km 이상 저 위로 올라가면 약간의 차이가 생겨요. 거리가 멀어서. 자, 3번 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질량이 커도 상관없다는 거잖아. 그죠? 그 물체의 질량과는 무관하다. 자유낙하 운동은 중력가속도 G로 동일하다. X. 자, 세 번째. 자, 자유낙하하는 물체 A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B의 운동인데 똑같은 높이에서 던졌겠죠. 일단. 자, 힘.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무조건 중력이죠. 그죠? 근데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도 수직으로는 중력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기억, 중력, 속도 일정하게 증가했는데 포물선 운동은요. 수평성분은 등속 운동이에요. 맞죠? 근데 연직 아래 방향은 등가속이에요. 똑같이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니은도 일정하게 증가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유낙하가 등가속이에요. 그러면 동그라미 디귿은요. 등속이죠. 등속. 힘이 없으니까. 다음 4번 A, B 보고 푸는 거예요. 바닥에 누가 먼저 도달한다? 동시 도달한다. X. 바닥에 도달하기 직전 연직 방향 속력은 A, B 모두 같아요. 연직 방향은. 그 다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 모두 같아요. 수직성분만 작용하니까. 5번 지금 A, B, C 보이죠? 수평 방향 발사 속력이 가장 큰 건 당연히 C죠. 뭘.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쵸? 다음 6번째 지구 주위 공전하는 달입니다. 달의 가속도 방향. 여러분 가속도는 뭐 때문에 생겨요? 힘 때문에. 힘의 방향 뭐냐고요? 지구 중심 방향이잖아요. 중력. 지구가 달을 당기는 중력의 크기. 야, 지구가 달을. 그럼 반대, 반작용은. 달이 지구를 해요. 그러니까 달이 지구를.
똑같다, 그죠? 작용 반응은 똑같다. 그래서 니은 틀렸어요.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게 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중력이잖아요. 90력. 그죠? 지금 맞았습니다. 됐습니까? 내신 만점을 맞아야겠죠? 그래, 안 그래요? 뭐가 그래요? 야, 169쪽 잠깐 가봐. 한 문제만 옵션 해주고 끝낼게. 거기 03번 보이지? 03번. 응? 질문. VA, VB. 누구 속력이 커? VA, VB. 당연히 VB가 크지? 자, 누가 먼저 떨어져? 맞아. 높이가 같아서 그래. 동시에 떨어진다고. 만약에 얘가 그 P점이 좀 더 위에 있잖아? 그지? 그럼 지표를 위로 올리기만 하면 돼. 지표를 위로 올리면 자연학화 시간이 떨어지겠지? 맞지? 그러니까 만난다는 건 누가 커진 거지? VA, VB가 조금씩 빨라지면 아니 누구 하나라도 더 빨라지잖아. 속도가 더 빨라지면 얘들이 점점 위에서 만나게 돼. 알았어? 그럼 만나면 시간은 자꾸 줄겠죠. 수평성분의 속도가 빨라지잖아. 빵 빨라지잖아. 그럼 좀 더 이른 시간에 만나게 되고 만나는 높이는 자꾸 낮아져. 일찍 만난다고. 알았냐? 지금보다. 알아도. 자, 문제 한번 볼까? 가속도 크기는 동일하죠? A, B. 가속도는 연직성분에만 생기는 거니까 똑같다고 보셔야 됩니다. 속도 B. 거리가 1대2잖아. 그잖아. 시간 동일하고. 그럼 속력도 1대2죠. 니은 맞습니다. 물체에 작용한, 여러분 이거 잘 틀린다. 중력은 다르다 얘들아. 왜? 질량이 다를 거니까 애들이. 질량이 다르면 당연히 거기 뭐 써있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거기 바로 윗줄에 질량은 누가 더 크대? A가 B보다 더 크잖아. 그럼 중력도 A가 B보다 더 크지요. 왜? F는 MA니까. 질량 곱하기 가속도란 말이야. 중력과 가속도는 다릅니다, 여러분. 탁구공하고 볼링공하고 떨어진 거 누구 맞으면 아프겠어요? 볼링공이 아프죠. 그게 중력이 세단 말이야. 근데 동시에 떨어진다고. 이해 갔어요? 그런 거 조심하세요. 자, 그렇다면